시스템 정신역동 코칭 사례 연구. 두 번째, 역할 분석. 제랄드는 공공기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자주 중단시키는 직속상관 키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다. 제랄드는 경력 개발과 현재 직장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코칭을 받으러 왔다. 18개월 전쯤 제랄드가 근무하는 조직의 문화가 수행 과정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었다. 키스는 1년 조금 전부터 현재의 자리를 맡고 있으며 제랄드와 팀원 모두는 그 변화를 한마음으로 매우 싫어했다. 회의에서 키스는 항상 어떻게 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코칭에서 제랄드는 만일 목표와 과정이 서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 목표보다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는 직속상관 키스가 자신의 생각을 계속 묵살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코치가 그에게 그가 속한 작업 체계를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하자 제랄드는 마치 바퀴와 같이 축과 그 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막대들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자신과 팀원들만 있을 뿐 직속상관 키스 또는 다른 이사진은 없었다. 그림 속의 선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작살처럼 보였다. 이 그림을 통해 제랄드 역시 무엇인가, 예를 들어 직속상관과 다른 이사진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제랄드의 정신내적 조직은 마치 포위당에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코칭 세션에서 그는 최근의 키스로부터 제랄드 자신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생각하여 만든 의견에 대해 비판만 가득 적혀 제랄드의 의견을 박살낸 이메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자신을 느긋한 창조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이전 직속 상사와의 경험을 대비하여 말하였다. 즉, 제랄드에게 있어 수행 목표의 통제에 대해 저항하는 자신의 테마는 창조성과 하나이며 똑같은 것이었다. 코치와 제랄드는 키스의 비판에 줄을 그으며 이메일을 함께 읽었다. 그 결과 문제는 키스와 관련 없음이 밝혀졌다. 코치는 제랄드가 키스와 함께 있다고 상상해보게 했다. 키스가 아주 친한 동료나 친구에게 제랄드, 당신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코치가 물었다. 저 인간은 정말 멋대로야.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해버린다니까.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만약에 이 빌어먹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마 끝장날 거야. 라고 제랄드가 답했다. 이제 제랄드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바뀌었다. 키스는 단순히 자신을 힘으로 짓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랄드 자신이 직속상관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으로 키스 또한 목표에 관해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랄드는 다음 날 키스와 회의가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걱정하며 코칭 세션에 왔다. 그가 할 수 있는 상상은 오직 두 가지 시나리오뿐이었다. 하나는 그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키스가 묵살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를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외에 세 번째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로 코치는 빈 종이를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키스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물었다. 제랄드는 회의적이었으나 이 시도에 대해 동의하였다. 얼마 후 그는 회의가 환상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키스는 빈 종이에 많은 색의 펜으로 아이디어를 채웠다. 그는 제랄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에너지로 가득 찼었다. 또한 최종 제안은 제랄드가 처음에 원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키스는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진심으로 제랄드를 지지하였다. 이제 제랄드는 상사로부터의 지지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진정한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키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코칭이 진행되면서 제랄드의 에너지는 키스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열정과 부서의 목표가 조화되어 이사회의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키스는 물론 다른 부서 관리자들과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비전과 목적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점점 많은 사람이 정부의 명령에 따르느라 망각하고 있던 의미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제랄드의 다음 직장 경력에 관한 생각도 바뀌었다. 전에는 그의 1차적인 목적이 자신의 느긋함에서 오는 창조성을 인정해주는 상사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조직의 핵심 목적과 부합하여 그가 담당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감과 열망이 다른 영역을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논의사항. 정신역동 관점에서 한 개인은 투사체계의 이동으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사회의 두 과제는 목표 달성과 고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작업 수행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 분열은 제랄드와 키스에 의해 불거져서 조직 내에서 확대된 방어를 작동하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점점 더 나태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더 완고하고 관료적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가설이 코칭 세션 동안 세워졌고 직장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키스가 그 자신만의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제랄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전체 조직은 좀 더 통합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하였다. 비록 한 부분에서 일어난 통찰이었지만 조직적 요소와 정신 내적 조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제랄드의 그림은 그가 겪고 있는 경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혼란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의 팀이 하는 업무인 내부와 그와 팀의 기여가 필요한 외부 세계를 연결하려 했으나 외부 조직은 망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상위 조직의 성과 목표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본인 팀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으로만 제한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사회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렸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신의 유익 또한 위협하는 것이다. 조직을 살피면서 빠진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다. 제랄드가 자신이 속한 하부 조직의 핵심 목표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이것이 어떻게 조직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제랄드는 정부의 통제에서 야기된 불안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핵심적인 연결을 다시 형성함으로써 그가 속한 팀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례 연구에 대한 최종 논평. 시스템 정신역동 코칭의 두 가지 사례 연구에서 드러난 것 같이 고객에게 선택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정신역동 코칭 또는 시스템 정신역동 코칭이 언제나 그 외의 코칭 방법들과 매우 다른 것만은 아니다. 정신역동 코칭의 차별점은 고객이 그들 상황에서 비롯된 어떠한 무의식적 추동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시스템 정신역동 관점이 코칭에 첨가된다면 코치인은 그룹 다이내믹스와 조직 구조, 개인의 역동과 더 넓은 맥락 사이를 연결하도록 도움받는다. 이것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경영 활동으로서 성찰적 사고의 중심성을 설명한 사례 연구와 함께한 개인의 역할과 조직에 대한 새로운 상상에 관한 토론은 허튼의 서적, 정신 내적 조직을 참조하길 바란다.